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토마토 TV, 동방마사 1등주 TV에서 활동하는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최배운 전문가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투자 클럽인 최배운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 회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카페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의 뭐 투자 클럽이라 이런 거 둘러보게 하려면 이토마토 와서 재무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 찾아오면 요 클럽 가입을 하게 되면 제가 공개 방송한다든지 뭐 문자 드리면 받아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활동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는 그때그때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제가 내는 베스트셀러 책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우리 2021년도 말 기준이에요. 2021년도 12월 4일 날 호텔 아카데미 하기 전에 제가 기존 회원들 리딩한 결과를 다 저걸로 이메일로 계좌 내역을 상세히 다 받아가지고 여기 적었던 내용입니다. 21년도 말이니까 주가가 코스피 지수는 21년도 6월에 고점이고 1월에 대다수 1월에 고점이었죠. 종목은. 근데 우리 거는 이제 12월 달까지 안화가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뭐 보시면 내용들은 다 거짓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려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행동 다 같이 계시고 몇 분 빼고는 뭐 다 같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21년도 바다는 계좌는 당연히 내려왔겠죠. 주식도 내려왔으니까. 근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한 달 회비가 330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시킨 대로 잘 안 하면 장기 투자 안 하고 매매하신 분들은 알아서 사고 팔고 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 투자예요. 장기적으로 뭐 10년 동안 팔아야 될 이유 없으면 시간의 개념이 상관없이 갖고 있고 주식 선물로 사고 팔고 매매는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3월 정시 전망 투자 전략 지난 일요일 날 해드렸는데 2월 26일 날 저녁 9시에 오픈해 놨죠. 거기에 이어서 간략하게 3월은 기회의 장이다. 그런 내용으로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권사의 애널리스트 적어놓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석해서 저의 의견을 붙여서 한 10분 동안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50분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마이크가 있었는지 소리가 안 돼서 다시 지금 급하게 한 10분 동안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경기 둔화로 연결 통로가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은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년도 워낙 급격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1년 만에 유동성 해소가 1년 만에 그대로 금리 올린 것만큼 유동성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로 아직 안 가고 있죠. 아직도 CPI는 1월달 6.4고 그리고 고용시장 탄탄하고 실업률도 괜찮고 하니까 경기에 연착륙이 우려됐다, 경착륙 우려됐다. 이제 연착륙 기대돼서 1월달 정시가 글로벌 증시 다 올랐는데 2월달 보니까 긴축을 계속 이어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태였죠. 2월은. 근데 3월은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 2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뿐만 아니라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2월 달에도 오히려 1월 대비 올라갈 수 있거든. 원자재 올라가서. 그래서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혔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3월 달 증시도 등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장인 서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월달 정도 초반에 물가지표나 이런 거 나오면 그때 3월달 경제지표 물가나 CPI 실업률 이런 거 보면 좀 더 둔화된 걸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로는 CPI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2021년도 11월 달에 7%대 돌파하고 나서 9%까지 갔다 다시 내려와서 지금 6%대 와 있는데 다시 반전하고 있습니다. 반전하고 있는데 뭐 안 빠지더라도 여기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5%대 내려가는 건 아마 3월 달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4월 달부터나 물가도 어느 정도로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거나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시그널. 그래서 그러고 그러면 또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테크 기업 감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심각한 수준이잖아. 과거의 역사에 보면 지금 하는 것은 심각한 수준 정상적이다. 뭐 테크 기업은 금방 또 감원했다 괜찮 또 금방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FOMC에서 실업률 전망은 그 전에는 올해 23년, 24년 계속 실업이 올라갈 것인데 생각보다 이제 올 괜찮다. 그렇게 전망 자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업률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지표 여기 보시면 ISM 제조업이 중요한데 ISM 제조 50 이하는 둔화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침체인데 다시 이제 계속 침체가 될지 보면 역사적인 저점까지 온 거죠. 그래서 ISM. 근데 서비스 지표는 탄탄합니다. 지금 서비스 지표가 탄탄해서 제조업을 전체 경기를 받쳐주는 형국이죠. 그럼 서비스 지표 좀 나빠진다 하더라도 서비스 지표는 결국은 여기 놀고 있어요. 보세요. 평균적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서비스 지표 별로 지금 고용시장, 소비시장도 고용시장 탄탄하니까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으면 결국 ISM 제조업 지표만 올라오면 경기는 좋은 거죠. 그죠? 그럼 ISM 제조업 지표가 반등 위로 아직은 전체 역사적으로 봤는데 이게 더 침체되고 더 내려가긴 쉽지 않고 요게 받쳐주니까 그럼 요 ISM만 올라가면 되죠. 제조업만. 그래서 미국은 지금 미국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들도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만에서도 미국 들어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도 미국 들어가고 유럽도. 그러면 미국에 당연히 시설 증설하게 공장 지으려고 막 세계에서 돈 일로 막 들어가요. 미국으로. 그죠?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먼저 올해부터 공장 짓는다 하면 내년에 다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5년도는 화랑이 됩니다. 제품 생산이 당당당당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가 돌아가서 그러면 제조업이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장이 올해 다 지금 내년 설설설설설 뭐 우리나라 현대차도 25년도 전기차 생산하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다 되잖아요. 토요타도 이제 25년 생산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25년도 제조업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제조업 지표가 제조업이 자체 경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은 올해만 잘 견디면 24, 25년까지 계속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가 그래서 25년도 정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미국 따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이 제조업 지표 좋으면 ISM 제조업 좋으면 우리는 동행합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와. 우리 지금 주식 안 좋잖아요. 그죠? 이 제조업이 올라가면 미국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또 왜냐면 우리나라 수출 1등 국가 가격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인데 이제는 중국이 좀 줄고 미국이 뭐 더 나.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더 나아요. 우리나라 미국이 다시 우리나라 수출 1등 국가가 됩니다. 수출 규모 제일 많은 미국이. 그래서 제조업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24, 20원 적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미국이 잘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 25년도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25년도 고점이다. 우리나라 코스피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 예측한 게 있죠. 그거 뭐 얼마 그거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할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이야기하니까 자 그리고 22년도 4분기 계단 기업 실적은 바닥인데 아마 1분기 바닥일 것 같아요. 그러면 1분기 바닥에 2분 4분기 바닥에 1분기 더 빠지면 바닥이면 지금 주식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4월부터 5월 6월 2분기잖아요. 2분기는 기본적으로 반전을 해줍니다. 여기가 1분기라면 2023년도 그러면 여기 2분기고 그러면 여기 요거대로 맞다면 가봐야 되지만 일단 저는 1분기 정도까지 안 좋을 거 보여. 2분기도 좋아질 거 보여. 2분기도 계단식 상승할 거다. 2, 3, 4, 2분기, 3분기. 뭐 4분기 하면 주식은 빠르니까 4분기에 오히려 빠지더라도 그럼 내년에 급격히 안 빠지고 경착륙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회가 자기 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소프트 랜딩을 의식해서 1월달 지수가 올랐는데 2월은 아예 또 긴축 이어지고 그래서 안 갖고 이제 노랜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랜딩 없습니다. 노랜딩이 있을 수 있죠. 노랜딩이 된다면 저 연착 경기가 침체 안 들어간 미국이 침체 안 들어간다면 4분기도 안 들어간다면 장은 안정적이 되고 결국 내년 이후에는 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 뭐 무역수지는 1월 달에 무역수지 마이너스 127억 달러, 2월 달은 53억 달러인가 대충 봤는데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3월 정도에 흑자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4월 정도는 흑자 전환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흑자 전환되면 반도체도 반도체 수출이 가장 커져 이게 뭐 반도체 수출 급격히 줄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좋아지는 않을 거더라도 이제 바닥은 통과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2분기 4월부터는 반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으로. 그럼 흑자 전환되면 주식은 당연히 그것도 올라가겠죠. 그다음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자금들이 크다. 다시 지금 외국인 최근 판 것은 룩셈부르크라는 아마 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아직은 우리나라 거래소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보면 알 수 있는데 룩셈부르크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영국 자금 이런 것은 좀 더 요번 최근들은 해치선 자금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 외국인들 많이 나올 건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동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자, 한국 수출 증가율이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따르면 아직은 좀 정확하지만 이 저점에서 플러스 나면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동행을 합니다. 한국 수출 증가율과 저는 동행하기 때문에 4월부터 내가 흑자 전환 될 거로 보이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반전 통과된다면 지수도 통과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는 이 3월달에 저점 2,357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지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올라가는데 2,500은 돌파를 못하겠지만 이달에는 돌파 시도를 2분기 때 한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시대는 이제 요 AI 트레이닝해서 AI A100 데이터 센터 GPU가 AI 데이터 엔비디아 GPU가 최고가 A100인데 여기 A100 모델 3 A100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 이제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DGX A100 서버에 보면 서버에 들어가는 요게 하드 CPU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여긴 8개 GPU가 들어가는 거죠. 한 A100 서버가 그죠?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성장성은 보장돼 있다. 자,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조잖아요. 토탈 1조면 30%는 소프트웨어 인건비 이론적이고 50%는 하드웨어고요. 이제는 20%는 뭐죠? 80%는 20%는 GPU다. 엄청난 걸 차지하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들어간 하드웨어 CPU 코어가 28만 개, 29만 개였잖아요. 1만 개 이게 이렇게 나중에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CPU 1만 개가 지금 2천억인데 금액으로 보면 CPU 코어 28만 개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거 이게 두 배로 늘면 이게 능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드웨어 시장, HW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하드웨어가 지금 삼성전자도 85년도 저가 대비하면 1,400배 올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가 이제 엄청난 성장했는데 지금까지 메모리 성장했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게 GPU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이 게이밍은 줄지만 이것은 줄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 센터 쪽은. 근데 안정적이라도 앞으로 AI 쪽부터 여러 가지 GPU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꼭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80년대부터 시작 기술이 선도하는 하드 CPU가 성장할 때 인텔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80년, 90년, 2000년부터 기술을 선도하는 통신, 미디어, IT 업종은 끊임없이 지수보다 오버슈팅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 수혜주는 뭐 S&P 500 지수 저리 가라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 대중을 선도한 게 큰 성공을 거둘 것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미래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인구도 30년, 35년부터 인구도 확실히 줄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줄고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 줄고 하면 당연히 생산률도 떨어지고 전부 다 기계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일 대신하고 로봇이 공장에서 삼성전자도 2030년대는 뭐 로봇으로 전부 다 반도체 공장 다 채우고 인간 제로 인간 통제실만 있는 실제 공장에는 기계가 밖에 없는 인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재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기술 선도한 기업들은 주식은 또다시 그쪽으로 몰리고 그걸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10년, 15년 뒤에 위해서 또 주식을 지금은 2027년도나 30년 정도 전에는 27년도까지는 2차 전지 뭐 이런 전기차 수요 뭐 집정만 수요 2차 전 이런 쪽으로 가도
돈 벌어 주식으로 돈 벌어 먹고 사 아무런 지장 없어요. 양극재 음극재 기준으로 3배에서 5배. 다른 것도 보면 그 양극재는 1등 양극재는 전부 다 2015년도 8월 저가 대비해서 100배. 나머지도 따라가고 여기 양극재 200배 가면 나머지도 100배 따라가고 해서 다 따라갑니다. 이제 본격적 실적들 다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제 공장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잠깐 마치고 9시에 오픈해야 돼서 그래서 구체적인 나중에 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